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승무패 39회차 영상입니다. 지난 38회차는 MS에 경기를 넣으면서 2등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2월이 됐기 때문에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가와사키 경기고, 요코마리는 홈에서 실승 2무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병 안데르손, 얀 엘바르하고 일본인 미즈노 누마코타가 골 합계만 24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기를 가지고 나서 친선전으로 다음 주에 셀틱과 맨시티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 프리시즌 경기 휴식기 전에 홈에서 승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와사키 상대 전적은 3승 2무 5패로 이번 연도는 2월달 원정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이 경기는 승점을 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와사키는 리그 초반 부진한 출발로 인하여 현재 리그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1무 5패로 원정 10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나고야 원정에서도 점유율은 높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고 실점을 내주었기 때문에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와사키가 요코마리에게 강했던 점과 요코마리에게 홈에서 패배하면 원정에서는 이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요코마리의 승패 투픽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울산 현대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은 포항과 홈에서 역습 및 공격적인 부분이 지난 경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슈팅에서도 찬스가 나오며 골 넣을 기회가 많았는데 전진우가 많이 놓치며 퇴장당한 포항에게도 1대1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윌리치가 후반에 나와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원 삼성의 새로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헤딩 커트가 잘 안되며 상당히 불안한 모습과 수비하면서도 PK를 내주며 퇴장당한 팀에게 실점을 하였습니다. 세컨볼에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실력이 안 좋다가도 그래도 울산만 만나면 지난 시즌도 상당히 잘 비볐던 수원 삼성입니다. 울산 현대는 솔직히 울산 공격은 리그에서 크로스 헤딩 공격 날카롭고 볼 점유율 축구도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또한 전진 패스로 만드는 축구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전에서는 인천이 상당히 틀어 막으며 울산의 화력을 막아내면서 후반전에 중거리 슈팅으로 허를 찔려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아담의 헤딩골이 추가로 나왔지만 후반 막판 역습에 실점하며 경기를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원정에서 수원 삼성과 경기를 하면서 상대 전적에 약했던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수원 삼성의 지금 현재로의 득점력을 보면 저는 당연히 울산 현대의 단독 패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픽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 대 서울 경기입니다. 강원 윤정원 감독 바뀌고 나서 세트피스 공격은 살아나고 있지만 그의 공격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중거리 슈팅 또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가끔씩 날카로운 헤딩이 보이긴 하지만 결정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역습에 쉽게 뚫리며 수비들의 간격이 넓어 중원의 침투 패스 및 전진 패스에 상당히 잘 뚫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전에서는 7대2의 대승을 거두고 온 서울이기 때문에 전반부터 잠그며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최근 서울 상대로는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막아내면서 역습에 의한 카운터 한 방으로 저는 강원의 승리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4경기째 득점이 없다가 수원FC와 7대2라는 공격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원FC의 키퍼 실수 및 수비 자원이 서울의 개인 돌파에 뚫리면서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서울의 원정에서는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비에서는 역습에 뚫리며 실점하는 부분과 세컨볼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여서
강원 원정에서 세트피스 공격에 실점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대거 득점을 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상호, 윌리안, 김신진 등 이런 공격수들은 자신감이 올라가였기 때문에 어, 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강원의 단통승 역배를 예상합니다. 광주는 다음 경기는 광주 대 대구입니다. 광주는 전진 패스, 크로스 공격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중원에서 탈압박도 좋은 팀입니다. 개인 돌파도 상당히 공격수들이 갖추고 있으면서 중원에서 압박을 해도 탈압박하면서 공격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제주전에서는 제주 전방 압박에 전반 초반에만 해도 볼 뺏기면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역습 공격도 좋고 제주전에 데뷔했던 백화 공격수가 개인 돌파 능력도 좋으며 슈팅도 날카로웠습니다. 수비에서는 뒷공간을 내주긴 하지만 수비가 끝까지 쫓아가서 슈팅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킥에서는 헤딩 커트가 안되며 실점하는 부분이 많고 전진 패스에 뚫리는 부분, 문전 세컨볼에서 슈팅을 내주면 실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의 세트피스 헤딩 공격에 대한 수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는 측면 빠른 침투, 역습 공격 좋으며 세징야와 에드가 또한 바셀루스까지 공격 전개, 크로스 헤딩 공격이 좋은 팀입니다. 크로스에 의한 헤딩 공격뿐만 아니라 중원에서 탈압박, 전진 패스에 의한 공격과 세징야의 중거슛 또한 날카롭습니다. 전 경기에서는 비기긴 하였지만 강원의 이광현 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하는 바람에 비긴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대구에서 원정 공격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에서는 자책골과 실점이 좀 많이 나오는 팀입니다. 원정 4승 3무 4패로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성적과 두 팀이 붙으면 원정팀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대구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산프이로 대 요코FC입니다. 산프이로 최근 1무 5패 중이며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점유율 축구만 하고 있지 득점 및 슈팅은 11개 정도, 유효슛 2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 또한 5경기째 실점을 하며 패하고 있고 하지만 상대 전적상 요코FC에게 상당히 강했고 최근 리그 원정에서도 요코FC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리그 원정 꼴찌인 요코FC 상대로는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도쿄 대 가시마 경기입니다. 도쿄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이며 부러지기 전까지는 니가타, 간바 오사카, 가와사키를 상대로 또한 3연승 중이었습니다. 홈에서는 2패는 세레소 오사카와 요코마레에게 패하였으며 쇼나에게는 무승부가 전부이고 나머지 6경기는 모두 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홈에서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득점력 또한 높아지며 닭공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카기와와 브라질 용병 이디올톤이 부상으로 결장함에 따라 가시마를 상대로 한 1점차 승이나 무승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시마는 최근 4경기 2무 2패로 원정에서는 1무 1패 중에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산프요로와의 경기도 무승부를 하였고 더 안 좋은 간바 오사카에는 패배를 하였습니다. 상대 전적 또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고 현재 홈에서 좋은 도쿄를 상대하기에는 가시마의 주전 센터백 치네모토와의 결장 의심과 공격수인 치넨케이가 결장 의심자로 이 경기에서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쿄의 원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 경기 도쿄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은 쇼난 대 후쿠오카 경기입니다. 쇼난 리그 지금 현재 꼴찌이며 홈에서는 1승이 전부입니다. 컵 대회에서는 이기고 있으나 2부와 3부 팀 상대로 이기고 있고 시즌 초반에만 해도 도쿄, 우라와, 요코마리, 나고야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차츰 수비가 무너지며 대량 실점을 하면서 실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원정에서는 패할 때는 점유율은 좋았지만 득점이 실점보다 더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홈에서 만나는 후쿠오카는 점유율로 상당히 누르면서
승점을 딸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쿠오카는 원정에서 1승 3무 5패로 홈과 원정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쇼난과의 경기에서는 3경기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를 하지 못하며 2무 1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용병 공격수인 누키안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미드필더의 나카무라 슌 결장과 주전 센터백인 나라타츠가 결장에 따라 저는 이 경기 후쿠오카의 승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쇼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갈 수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쇼난의 승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교토상가 대 나고야 경기입니다. 교토상가는 홈에서 3승 6패 중이며 나고야 홈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지금 4연패를 하다가 요코FC 상대로 승리를 거둬 연패를 끊었지만 나고야의 경기에서는 승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센터백인 시아리 코스케와 오사무가 부상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교토상가의 승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는 지금 리그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리그 2위인 비델고베즈와 단 승점 1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조건 승리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도 5승 1무 3패로 성적이 좋으며 공격수 나가이 켄스케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지만 용병 선수인 캐스퍼 춘커 그리고 브라질 용병 마테스가 충분히 득점할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 경기 나고야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가시와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최근 4승 1무로 홈에서 지금 3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홈에서는 하위권 팀들을 잡아내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가시와 상대 전적은 2무이긴 하지만 충분히 홈에서는 가시와를 상대로 승점을 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시와는 지금 원정 1승 2무 6패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연패 중이며 득점은 줄고 실점은 2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원정에서는 이 팀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전 센터백인 스타유커가 퇴장으로 결정함에 따라 수비의 불안함은 더 생기고 공백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저는 이 경기는 간바오사카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우라와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우라와 상대 전적은 5승 2무 3패로 최근 우라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상대 전적은 3승 1무를 기록하며 우라에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라에게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오사카이며 오사카 미드 오쿠노와 타메다가 부상으로 결자마에 따라 최근 두 경기는 패하면서 경기력이 안 좋았지만 홈에서만큼은 브라질 용병 네오세이아라와 카카오 신지, 카토부츠키가 공격적으로 나오며 득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는 14경기째 패하지 않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4승 3무 2패 중입니다. 주전 선수들은 결장자가 없으며 원정에서도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10경기 중 세레소 오사카에게 19라운드에 한번 승리하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의 승무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비셀 고베즈 대 사간도스 경기입니다. 비셀 고베즈 홈 6승 2무 2패 중이며 오사코유와 무토 요시노리, 유르키 코야가 이 3인방이 득점을 상당히 많이 해주면서 외국인 용병 없이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리그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그 패턴에서 2연승하며 패하는 부분이 있어 무승부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경기인 것 같습니다. 사간도스는 원정 4승 2무 3패로 원정에서 실점이 상당히 낮으며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습을 위주로 득점을 하고 있는 사간도스입니다. 상대 전적은 상당히 밀리지만 템백을 하면서 비셀고베의 공격을 막아내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며 저는 이 경기는 비셀고베의 승과 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 대 수원FC 경기입니다. 전북 전방압박 및 탈압박 좋으며 농볼 공격, 역습에 골을 넣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수비의 불안함으로 인해 대전과 무승부를 하였지만 홈에서만큼은 공격력도 좋아지며 수비도 좋아져 실점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홈 공격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원FC의 수비를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원FC
역습 공격 및 로페즈가 들어오면서 기면 이승우 공격 연계가 좋아지면서 공격력은 좋아지고 있고 득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FC 고질병인 키퍼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 경기에서는 서드 키퍼인 이범용 키퍼가 나오면서 7골을 내주고 있고 그전에는 노동건 키퍼가 나올 때까지는 수원FC는 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수원FC에 키퍼도 7골을 내주면서 슈팅만 차면 골을 내줬지만 수비 또한 상당히 잘 뚫리며 역습과 뒷공간에 상당히 잘 뚫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이 무난하게 단통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대 제주 경기입니다. 포항은 수원 삼성 원정에서 전반전에는 전방 압박당하며 별다른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역습에 실점일기 몇 번이나 있었고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극적인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은 나오진 않았고 후반에 나오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후반에는 역습에 하창래가 전진우를 밀면서 퇴장당하면서 그거에 프리킥을 내주고 실점을 하였습니다. 수원 삼성의 골 결정력이 좋았으면 이번 경기는 확실히 포항에 졌을 경기였습니다. 후반에 제카를 투입하고 크로스 공격에 PK를 얻어 득점을 하였지만 원정에서의 모습은 홈과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며 홈에서는 현재 포항의 공격력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주와의 경기는 투픽은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는 지금 제주 안현범이 없으니 측면 공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고 크로스 공격이 상당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안현범 부상 전에는 코너킥뿐만 아니라 크로스에 의한 헤딩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광주전에서는 광주를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며 공격을 보여줬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무승부함에 따라서 수비에서는 전방 압박이 뚫리며 상대 역습에 카운터 맞고 실점을 하였습니다. 전진 패스와 뒷공간 패스에 상당히 잘 뚫리며 크로스에 문전에서 세컨볼 실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포항하고의 경기는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주도 상대 전적은 상당히 나쁘지 않고 원정은 올 시즌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투픽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투픽을 써버리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과 무승부까지는 봐야 되긴 하지만 단통 승 예상합니다. 무까지는 처음에 초반에는 무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마지막 경기 인천 대 대전 경기입니다. 인천 울산 원정에서 잘 틀어 막으면서 역습에 카운터를 먹이고 김보섭이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인천 공격은 얼리크로스, 헤딩 공격 및 제르스와 에르난데스의 빠른 역습 공격, 김보섭의 중거리 슈팅 등 공격이 홈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홈에서는 수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진 패스의 뒷공간 뚫리는 면과 세트피스에서 헤딩골 내주는 것이 수비에서는 불안정이긴 하지만 대전과의 상대 전적은 상당히 좋으며 현재는 최근 거는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롱볼 공격 및 홈에서 닭공을 보여주고 있고 전북과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전진 패스 및 측면 돌파, 크로스 공격이 날카로운 팀이고 경기력은 역습도 좋고 나쁘진 않지만 홈처럼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전방 압박에 의해 빌드업이 잘 끊기며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의 홈 수비를 측면 공격으로 하면서 뚫어서 득점은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크로스 수비가 커트가 안되며 상당히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또한 세컨볼 처리 미흡과 역습의 뒷공간이 뚫리기 때문에 대전 키퍼가 아무리 선방은 좋지만 계속 얼리 크로스와 헤딩을 내주면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대전의 무승부와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승부패 영상이었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